네. 자, 우선은 그 저번에 요구하셨던 게 또 듣기로는 좀 어려운 것부터 먼저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 힘문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하고요. 힘문, 진선, 가짜 현대고 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힘문에서 같이 얘기할 게 있으실까요? 15번이요. 네. 예. 14번이요. 네, 14번이요. 자, 힘문입니다. 네. 최대한 오늘 문제 좀 모아봐야 되는데 원체 할 게 없어서 11번, 12번 오답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었고요. 네. 13번 네, 한번 볼게요. 별로 할 게 없어서 있는 거는 할 만한 것들은 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요. 예. 더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진선으로 갈게요. 진선은 몇 번 할까요? 13번에 디귿이요? 네. 13번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뭐 최대한 관련된 그 내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15번 그냥 저기 뭐지 분류를 좀 재밌게 한번 해보고요. 네. 포배로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17번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맨날 숫자만 바꿔가지고 나오는 문제고요. 오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18번도 분류하기 문제고 네. 18번도 18번은 문제를 제가 변형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진선 12번으로. 네. 진선 12번이요? 네. 꽤 쌓이고 있네요. 네. 진선이 12번. 네. 예, 그렇죠. 네, 진선 12번도 디귿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데, 네, 풀 수 있고요. 그럼 19번은 노가다 하기 싫어서 제가 어쨌든 그 얘기만 조금 관련된 내용만 좀 하고요. 네. 학교 선생님이 이거 고려 안 하신 것 같아요. 고려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 정도로 하고, 현대, 짝퉁 형대는 없죠? 있으실까요? 이거 누시고 봐도 별로 할 게 없던데? 혹시 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거의 뭐 문제 수준으로 봐서는 뭐 압구정고라든가 뭐 청담고라든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디서 뭐 잘못 편집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네. 원본은 찾아봤는데 원본이 있는데 어쨌든 예, 그거를 지금 드리기에는 너무 늦어가지고 우선 그냥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만 하면 될까요? 네. 오늘 뭐 딱히, 할 게 별로 없는데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힘은 15번부터, 힘은 도대로 할게요. 13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별건 아니고요. 뭐 역시 뭐 질문은 안 나오셨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쉽게 다들 해결하실 것 같은데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를 사용하여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한대요. 근데 이제 모든 숫자는 다 달라야 하고요. 세 번째 자리수는 다른 자리수보다 작은 홀수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1, 2, 3. 세 번째 자리가 뭐죠? 1, 2, 3. 요거를 세 번째 자리라고 할까요? 네. 요 놈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네. 다른 숫자보다 작아야 되고요. 근데 홀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수하고 네 번째 자리수의 차이. 요 놈하고 차이는 3 이상이 된다를 만족해 주는 겁니다. 요건 뭐 남은 거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분류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죠. 여기가 이제 홀수가 어떤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는 어떤 홀수인지를 갖다 가지고 분류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자리가 1이 되는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리가 1이 돼 버리게 되면은 두 수의 차이가 이제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의 차이가 지금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냐면 3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죠? 네, 3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풀 거냐면
남은 것들을 배열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요. 순서 바꾸는 것도 조금 이따 생각을 하고요. 맞죠? 차이가 3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걸 한 번에 풀 수 있을까요? 차이가 3 이상이 된다는 걸 한 번에 풀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숫자를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숫자를 B라고 하면 차이가 3 이상인데 이제 A하고 B가 바뀌는 경우는 어차피 곱하기 2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남은 숫자 바꾸는 것도 3개를 제외한 거니까 곱하기 6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남은 숫자 바꾸는 거 6, 2개 바꾸는 거 2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만족해 주면 되는데 A 더하기 3이라는 녀석하고 B라고 하는 이 녀석이 2인가요? 네. 3 이상인 거니까. 네. 요 녀석이 4에서부터 얼마까지 숫자면 되죠? 자, 지금 될 수 있는 게 A가 1이었으니까 A가 지금 최소한 2부터 들어가니까 4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A하고 B를 갖다가 잡아서 요렇게 잡아주시면 자, 예를 들어서 4하고 6 사이, 9 사이에 어떤 두 수를 뽑던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A하고 B하고 차이가 3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죠? 네. 6시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에서 9까지 6시 2 됐죠? 자, 여기가 1이 되는 경우에 이거 두 개의 차이를 갖다가 3 이상이 되게끔 잡는 방법의 경우에 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3인 거하고 5인 거하고 7인 거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칙이 갖고 있으면은 이제 남은 것들 똑같이 4가지. 그 다음에 또 바꾸는 거 2가지. 그리고 여기에는 몇 시 몇 시냐면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4시 2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되냐면 1, 3이었으니까 5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뭐가 되죠? 자, 요거는 이제 2 곱하기 그리고 남은 거 2개를 뽑는 거니까 2C2 요게 답이겠네요. 13번은요. 차이를 갖다가 3 이상이 되는 걸 직접 때리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제 조합과 대응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별건 아니죠. 어차피 분류해서 풀어도 금방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오늘 원체 할 게 없어서. 자,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좋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가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했던 거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데요. X에서 X로의 함수죠. 자, 가주권이 의미하는 게 기함수. 그러니까 F0는 반드시,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니까 0,0은 무조건 고정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0,0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F1과 F2와 F3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F1과 F2와 F3의 합이 0보다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조건이 1대1 함수의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얘가 가는 게 3개만 골라지면 나머지 3개는 자동적으로 골라진다라는 소리가 되는 게 맞죠? 맞죠? 네. 어차피 1대1 대응이고 합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3으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3으로 가야지 합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연수인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만 1대1 대응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연수인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만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연수인 두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이 자연수인 놈에 대해서만 1대1 대응이 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이제 고를 수 있는 가지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이 자연수에 대해서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리셋이에요. 그냥 요 3개에 대해서만 1대1 대응이 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전체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73, 즉 35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들이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0보다 큰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조건이 균일하기 때문에 양이 되는 거의 개수하고 음이 되는 거의 개수는 당연히 똑같겠죠. 만약에 이 3개의 합이 양이 되면은 3개의 합이 양이 되는 거의 개수가 10개라고 하면 음이 되는 것도 똑같이 10개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풀 거는 우리가 지금 0 이상이 되는 거를 구하고 싶지만 실제로 0이 되는 거 한 개만 구하면은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합이 0이 되는 거의 순서상을 좀 골라보죠. 자, 합이 0이 되는 거 순서상이 뭐가 있죠?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2, 0, 2.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3, 0, 3. 그 다음에요.
1, 2, 마 3. 그 다음에요. 마 1, 마 2, 3. 자, 요렇게 5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되셨나요? 자, 그럼 보세요. 35개 중에서 5가지를 빼고 나누기 2 하면 0보다 큰 거의 개수이면서 작은 거의 개수가 되고요. 또한 0이 되는 거가 5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친 총 20가지가 0 이상이 되는 가지의 경우의 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0보다 큰 거하고 0보다 작은 게 같은 상황인 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요. 다 세리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직접 세려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합이 양 되는 거, 0 되는 거 직접 세리셔도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 20가지에 대해서 어떻게만 가면 되는 거죠? 답은 남은 놈들을 일렬로 배열해주면 되니까 3팩까지. 그래서 답이 120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힘은 1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좀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괜찮나요? 넘어갈까요? 네. 네. 자, 1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작년에 이제 한 학생 하나가 이제 요 문제 하나를 틀려가지고 1등급이 나왔거든요. 요 문제 하나를 틀렸는데 서술형을 다 만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등급이 나왔는데 희문에서 요거 하나 틀리니까 1등급이 나왔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중간고사 때 5등급이었는데 1등급을 해갖고 대박이 난 케이스예요. 네.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모르겠다고. 어쨌든 간에 해봤는데 깔끔하게 버렸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애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첫 번째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그림 2처럼 배열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림 2처럼 배열을 해줘야 되니까 그림 2가 뭐냐 하면 자, 4x4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가 색칠 비어있고 색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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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 자, 요렇게 되는 걸 갖다가 요 모양 그대로 채워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타일을 회전을 시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한 애들도 헷갈렸던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못 봐서, 원순열인지 입체 원순열인지 이렇게 착각한 녀석들이 있어요. 원체 힘은 애들이 선행도 좀 빠르고, 다 끝난 애들도 많고, 이거 입체 원순열인가? 선생님이 알려줬던? 막 이런 입체란다. 그냥 원순열인가? 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고려한 놈들도 틀렸었고요. 자, 지금 벽면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고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주어져 있는 타일을 4개를 회전을 쓰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일의 종류가 4개가 있는데 이거 모양 그대로 갖다 박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지의 경우의 수예요. 즉 똑같이 모양이 나오겠으나 어떤 걸 어떤 순서로 박느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분류를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는데 그나마 조금 제가 간단하게 풀었던 방법대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합시다. 그냥 무식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어떤 현란한 테크닉을 알려준다고 그걸 갖다가 사실 따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경우의 수에서 정 안 되면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분류하는 기준과 원칙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분류로 풀 수 있거든요. 자, 물론 이제 숙련에 따라서 분류가 얼마나 빠르냐 느냐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엔간한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분류를 2개로 안 되면 4개로 하고 4개로 안 되면 6개로 하면 돼요. 각각을 쪼개면 쪼갤수록 경우의 수는 작아지는 거니까요. 맞죠? 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자, 우선은 저는 여기에 타일을 갖다가 어떻게 박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박는 거하고 이렇게 박는 거라고 2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오셨나요? 네, 그럼 이렇게 박냐, 세로로 박냐 이렇게 2가지로 했습니다. 근데 이 2가지의 경우는 정확하게 같죠. 여기서 나오는 경우랑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나 여기서 박아서 이쪽으로 들어가나 어차피 경우의 수는 같을 테니까 곱하기 2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뒤집는 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요쪽 타일을 해결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반 쪼개가지고. 자, 요쪽 타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선은 이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도 있었고요. 물론 얘가 지금 포함이에요. 얘는 고정이죠, 지금. 그 다음에 어떤 모양도 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양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양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모양이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박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박았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어차피 이쪽을 갖다가 먼저 채우는 방법에 모든 가지의 경우의 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총 몇 가지가 나오나요? 제일 끝에 거는 뭔가요? 네? 요게 뭐냐면,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요거부터 할게요, 우선. 요 두 줄을 먼저 채우는 것만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두 줄을. 헷갈리시겠네. 요거 두 줄만 먼저 채울게요, 요렇게. 두 줄을 먼저 채우는 방법은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얘가 아니라 두 줄만 채우는 방법의 경우에도 좀 더 생각할게요. 뭐 있죠? 이렇게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이렇게도 있나요? 이렇게 총 5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줄을 채우는 방법의 경우에도 이렇게 5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요걸 채운 상태에서 얘를 채워나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자, 이렇게 되고, 아까 뭐라고 했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잠깐만. 맞나? 이게 아니고, 이게 맨 끝에 게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채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채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방법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선은 나눠봅시다. 자, 우선은, 여기를 채우는 방법은 모양이 몇 개가 되냐면, 요렇게 3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요렇게 3개를 채우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쪽을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쪽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가지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되셨죠? 네.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채워 들어가는 거냐면, 요게 조금 어려운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걸 요렇게 채웠다고 칠게요. 요렇게 채웠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이게 고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떻게 채워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 요렇게 들어갈 수 있죠? 맞죠? 네, 요렇게 채워 들어가면, 이때 여기는 자동적으로 고정이에요. 요렇게 고정이에요. 그래서 요건 한 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채워 나가면은, 여기 하나 남았고, 여기 하나 남았는데, 얘를 이렇게 채우냐, 2가지 방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네,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우선은 여기 하나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를 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여기를 칠했을 때 여기로 다 채워지느냐, 아니면 삐져나오냐, 여기로 어쨌든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모양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꽉 채워지게 되면, 다시 요거를 채우는 방법의 경우의 수랑 같은데, 요거를 꽉 채워지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요렇게 3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이거를 갖다가 채우는 방법의 경우에서는 요렇게 5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3 곱하기 5, 1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는 경우. 그래서 그 삐져나오는 남는 경우로 분류를 했는데, 삐져나오려면은 어쨌든 얘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삐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만 삐져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를 삐져나오게 하는 방법의 모양이 이렇게 2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요 경우와 요 경우에 대해서 얘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 2칸, 요렇게 2칸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1칸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얘는 지금 고정,
고정이죠. 요건 한 가지인데 요거는 채우는 방법이 여기가 두 가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남은 걸로 분류하면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세 가지, 15가지, 18가지, 답은 36가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애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모양으로 다 한 번에 4x4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네, 나누면 그만큼 케이스는 많아지지만 경우의 수는 간단해지기 때문에 나누면 됩니다. 세 번째랑 여기랑 요거랑 어떤 걸까요? 같은 줄에서 위에 줄에 요거요? 세 번째랑 다섯 번째. 세 번째랑 다섯 번째 같아요? 아, 그러면 다른 모양이 있겠죠? 5개가 나오는데, 5개가 어떻게 나오죠? 아, 네. 일자. 네, 이건, 네, 여기요. 네. 이렇게 5개. 네, 됐죠? 네. 자, 뭐 저 5개 정도 되리는 건 다시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다시 저게 4x4가 아니라 2x4였으면은 경우에서 안 빼먹었겠죠? 직접 세려버리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개 뜯어서 이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얼마 걸리지 않아요.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진선여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시간 충분히 때웠네요. 30분 남았습니다. 네. 자, 진선여고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자주 쓰는 테크닉인데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어떤 유리함수 문제 중에서 이게 산술기하 평균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올해도 엄청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정근선을 갖다가 이렇게 색으로 좀 표시하고, 어떤 뭐 유리함수식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보잖아요. 여기가 P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 전부 다 산술기하 평균 문제 맞죠? 자, 어차피 분수식으로 나오는데 분모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줘서 곱이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이제 이제 제곱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이랑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으로 오게끔 하는 상황이랑 어차피 거리의 뭐 합이라든가 곱이라든가의 최소값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유리함수식을 그대로 다 가져가실 필요가 없고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평행 이동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아마 12번 문제 또한 기역 니은보다는 디귿에 아마 질문이실 거예요. 맞죠? 맞나요? 네. 니은 디귿인가요? 네. 그럼 니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원래 기본꼴이라고 하면 기본꼴은 y는 x분의 k인데 얘는 원점 대칭이기도 하고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을 갖다가 했다고 하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a, b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해요. 그래서 이제 뿔마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니은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t, 얼마죠? 5-2t죠. 요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저 식이 나오나요? 네, 안 나오죠? 됐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니은은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점근선은요, 어떤 유리함수는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나타내는 함수식은요, 점근선의 교점이 a, b라면 2a 빼기 x 더하기 fx가 2b다. 요러면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거 가르치시죠? 네. 자, 이게 점근선의 교점을 갖다가 유리함수인데 저렇게 나와 있으면 a, b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자매품,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죠, 항상. 더 쉬워하는 요것도 됩니다. 맞죠? 네. 자, 이게 점대칭이에요. 이게 a, b에 대한 점대칭입니다. 특히 a, b가 0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함수의 정의가 돼버리죠. 맞죠?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갖다가 푸는 걸 거고. 자, 근데 어쨌든 디귿은 해결하긴 해야 되죠. 네. 자, t, -2t 플러스 5와
fx 위의 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물어봤는데, 자, 이거 평행이동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y는 x분의 3으로 하고요. 이 점을 0,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얼마나 쉬워집니까?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y꼴 x가 바로 지금 이렇게 y꼴 x를 끄어버리게 되면 이게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는 더 멀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항상 이게 이게 지금 이 교점이 이게 루트 3, 루트 3이 중근이니까, 중근이라는 말이 표현이 좀 틀렸나요? 어쨌든 루트 3, 루트 3이니까 요 길이는 이거의 루트 2배가 되니까 최단거리는 루트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시킬 수도 있어요. y는 x분의 p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p가 양수인 경우 먼저 얘기를 하면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p 곱하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이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되셨죠? 네. 자, 뭐 교점을 연립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x, y 값이 같은 거니까 그냥 제곱이 그냥 3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2번 되셨나요? 네. 네. 13번이었죠? 네. 12번이었네? 네. 자, 1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둘레에 일정 간격으로 놓여있는 서로 다른 6개의 점에 대해서 다음에 물음에 답하여야 하는 겁니다.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거를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라 좀 정리를 한번 원하셔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육각형은 너무 심심하니까 몇 각형 좀 해볼까요? 한 10, 몇 각형 할까요? 이행각형이요? 네, 이행각형 하겠습니다. 네. 1, 2, 3, 샹샹샹 가서 여기가 2n까지 맞죠? 여기가 얼마가 되죠? 개수가 여기가 n인가요? 맞나요? 네, 여기 n인가요? 여기 n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고 여기 n개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행각형의 일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개수 몇 개죠? 네, 2n, c,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맞죠? 두 번째 직각, 예각, 둔각 들어가야 되죠. 뭐 직각은 쉬워요, 그죠? 네, 직각을 갖다가 애들한테 가르쳤을 때 애들이 크게 거부 반응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직각은 지름 잡고 때리면 되죠. 지름 잡을 수 있는 게 몇 개까지? n까지. 그 다음에 이 한 지름당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2개를 제외한 2n 빼기 2개. 들어가면 아무거나 직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 얘를 뽑았다고 치면 직각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뭐 지름당 몇 개 이렇게 세려주시면 되는 건데 지름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의 가지의 경우의 수가 n가지가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뭐 이렇게 풀어도 돼요. 2n 나누기 2 이렇게 해도 돼요. 시작 지름의 시작점을 2n개 잡고요. 그럼 대응이 되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중복이 되니까 나누기 2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자, 직각까지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으실 텐데 둔각하고 예각을 갖다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각이 쉽나요? 예각이 쉽나요? 애들 물어보면 애들이 예각이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왜 예각이 쉽냐면은 아무래도 둔각보다는 예각이 좀 더 이름이 이쁘잖아요. 그죠? 네. 자, 그게 아니라 애들 단순한 건데 사실 세리면 둔각이 조금 더 쉽습니다. 왜 둔각이 더 쉽죠? 둔각인 거는 하나가 둔각이고요. 두 개가 둔각이 될 수는 없죠. 예각은요. 세 개가 다 예각이라서 중복되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둔각을 세리냐 예각을 세리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전체 경우에 서 어차피 직각 쉽게 구하고 하나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이제 우선 둔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무식하게 구등음용으로 세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느 각에서 둔각이 되는지를 기준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았다고 칠게요.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2n가지죠. 자, 2n가지 잡은 상태에서 여기가 둔각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무식하게 이렇게 세어 나가는 거예요. 너 한 개 갔을 때 너 한 개, 너 한 개 갔을 때 너 한 개, 너 한 개 갔을 때 너 한 개 이렇게 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일반화를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몇 개가 되는 거냐면 몇 개가 될까요? 지금 이렇게 가서 이게 두 개를 제외하고 반쪽까지 세려야 되거든요. 이게 반쪽까지. 그럼 여기에서 총 이거 두 개를 제외하면 2n 빼기 2개, 요거 한 개 빼고 요거 한 개 빼면
2n 빼기 2개인데 2n 빼기 2에서 나누기 2하면 n 빼기 1. n 빼기 1개 맞나요? 네, n 빼기 1개 들어갈 수 있는 게 n 빼기 1개입니다. 여기까지 가겠죠? 네. 맞죠? n 빼기 1개. 자, n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n 빼기 2이고 왜냐하면 두 번째로 가면 이게 한 개 더 가니까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얘를 12각형 이런 걸 들어주시면은 애들이 잘 드립니다. 네. 그려놓고 그러면 이렇게 가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해도 되고 뭐 직접 계산해 주셔도 되겠고요. 몇 개 안 나올 테니까. 됐죠? 저도 일반화는 처음인데 뭐 별거 아니죠. 그죠? 네. 두 번째 방법은 자, 이게 왜 곱하기 2n인지 알겠죠? 둔각이 되는 거는 유니크한 점이니까 여기서 둔각이 되는 걸 세리면 똑같은 상황이 2n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이건 참고로 홀수각형이든 짝수각형이든 상관없이 성립이 되는 놈이거든요. 네, 그죠? 네, 제가 자주 쓰는 놈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 점을 하나를 잡고요. 요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반을 쪼갰을 때 요쪽과 요쪽의 영역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쪽으로만 모이면은 둔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둔각되는 거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도 둔각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할 거는 방향성을 줘버리는 거예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줘버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세려진 거냐면 여기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요쪽 안에서 세려진 거니까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쪽 점을 잡아서 반만 세리면 돼요. 방향성은 이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점을 잡을 수 있는 게 2n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쪽에서부터 여기 안에서 두 점을 임의로 뽑아버리면 둔각이 된다 소리예요. 반에서만요. 그럼 여기 있는 점에 몇 개가 되냐면 여기가 n개니까 2부터 n-1개, 2개. 자, 이렇게 뽑아주시면 둔각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점들 중에 n-1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무조건 둔각이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계 번호가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내가 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중복이 되는 거니까 반만 세려는 겁니다. 반만 세리시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설정을 한 다음에 반만 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점. 네. 자, 세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이행각형에서만 성립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림이 좀 너무 더러우니까 좀 지워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네. 자, 여기다 이제 아무나 임의의 예각삼각형을 아무거나 하나만 그릴게요. 네. 자,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비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푸는 방법인데 이건 이행각형, 짝수각형에서만 성립하는 식이죠.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예각삼각형당 둔각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각이 되면 여기에 짝지 요렇게 간 거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가 예각삼각형이라면 여기는 반드시 둔각이 나오니까 요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짝지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짝지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행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각 한 개당 둔각이 3개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합이 180도가 되니까요. 그러면 예각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전체의 개수 중에서 직각삼각형을 갖다가 뺀 다음에 자, 이게 식이 좀 되게 거창한데 네. 요 식에다가 둔각을 구하는 거니까 몇 개냐면 4분의 3배를 해주면 돼요. 예각은 거꾸로 몇 분의 몇 배를 해주면 될까요? 4분의 1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저게 3대1로고요. 자, n이 엄청나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 3대1로 수렴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짝수, 홀수로 나눠서 일반화까지 해봤는데 미친 짓인 것 같고요. 네. 요거 때문에 질문을 한 건데 네. 제가 아직까지 왜 3대 1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까지요? 그 예각 하나당 둔각이 하나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 나온다고. 3개 나온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점이 몇 개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구체적으로 12개. 12각형을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얘가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아니, 직각이네요. 네. 너 왜 직각으로 됐냐? 네. 얘가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네.
요거 예가삼각형이 한 개 나왔어요. 어떤 특정한 예가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럼 이 예가삼각형하고 이 원에 이제 위에 있는 이 점을 잡으면 삼각형이 되니, 원에 접하는 삼각형이 되는데, 여기가 각이 세타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중심을 지나게끔 연결하면 여기는 지금 이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60도라고 하면 여기가 120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름이 되는 상황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짝토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행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의 번호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젤리빈, 6, 7, 8, 9, 10, 11, 10이라고 하면 10하고 여기 4, 여기 지름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모두 다 어떤 꼭지점이든 간에 지름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지름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삼각형, 색칠 한번 해볼게요.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을 볼게요. 근데 이거는 예각삼각형이라 하면 얘가 예각이니까 마주보는 요각은 둔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요것도 이 원에 접하는 둔각삼각형 맞죠? 왜냐면 얘랑 합이 180도니까. 그러면 이 예각에다가 둔각이 하나 나왔는데 예각은 3개가 다 예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 예각에 대해서 또 어떤 둔각삼각형이 하나가 1대1 대응이, 3대1 대응이 되냐면 요렇게 둔각삼각형이 하나 더 대응이 된다는 뜻이고 또 요거에 대해서도 어디가 둔각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가 더 대응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둔각, 삼각, 예각삼각형당 둔각이 3개씩 대응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네. 네. 그 짝수각형만 되죠. 네, 짝수각형만 되죠. 왜냐하면 홀수각형인 경우에는 마주보고 있는 게 없어요. 맞죠? 홀수각형인 경우에는 마주보고 있는 게 없잖아요. 11각형. 어떻게 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홀수각형인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빠르죠. 하나 잡고 그냥 반 찌꺼버리고 예를 들어 경기고 시험 문제가 그런 게 나왔잖아요. 홀수각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 잡죠? 여기가 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 하나 빼고 나누기 2한 거에서 2개를 뽑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홀수각형인 경우도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갖다가 많이 끌어주셔서. 네. 그러면 홀수일 때는 두 번째 방법만 쓰는 거예요? 네, 홀수인 경우,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원체 빨라서, 전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하고, 3번은 그냥, 못 뿌리는 용이죠, 솔직히. 네. 못 뿌리는 용이죠. 네. 근데 뭐가 좀 있어 보이니까 애들이 우와 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하등의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네. 실제로 풀어야 되는데, 네. 자, 15번은 제가 보자고 했는데, 아이고, 시간이 15번이 이것 때문에 많이 끌었네요. 네. 고마워해야 될지, 네. 항상 문제가 쉬워도,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항상 때워지더라고요. 네. 15번 빨리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에요. 네. 자, 여기 11, 22, 33이라고 썼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1, 22, 33을 갖다 받고 2팩을 곱해야 되니까 8의 배수를 찾으셔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무조건 8의 배수가 안 되면 답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어도 뭐 8로 묶이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이제 구하는 객관식에서 몇 개가 제껴질 것 같은데 자,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1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2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3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는요. 1끼리, 2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지만 3은 상관없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11, 22, 33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방금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한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두 개를 배열하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네 개를 배열한 다음에 3을 끼워 넣는 방법을 채택할 거예요. 자, 분류를 갖다가 했을 때 어떻게 좀 간단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122를 갖다가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의 경우에 수는 4C 2가지, 6가지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 6가지에 대해서 1122나 2211은 같은 경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 2가 바뀌는 경우 같으니까 동일한 상황이니까 곱하기 2를 처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무식하게 분류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분류가 나쁜 거 아니죠? 여기는 반드시 3이 끼어 들어가야 되고요. 얘는 노터치고요. 상관이 없고요. 얘는요?
여기는 하나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노터치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3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3, 3 하나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그냥 한 가지 고정이죠. 네. 물론 이제 곱하기 8은 할 겁니다. 다시. 네. 8을 떠놓을까요? 아까. 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3이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럼 3 나머지는요. 하나, 둘, 셋, 4개 박을 수 있어요. 4가지. 자, 분류 얼마 안 걸리죠? 배열해보고 나니까 별로 안 걸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네. 5개죠? 5? C? 네. C라고 해야지 순서가 아까 얘기를 한 거니까 5C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답이 15? 네. 15 맞죠? 15 곱하기 2 곱하기 8. 네. 30, 240이 되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많으면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자, 그냥 넘어갈게요. 네. 1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8번은 또 역시 제가 보자고 했는데, 문제 규칙을 바꿀게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셋, 이렇게 안 할래요. 네. 자, 이게 케이크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상관없죠? 자, 이게 6개예요, 원래. 제가 7개로 바꿀게요. 네. 자, 6개, 원래 문제가 6개예요. 7개로 바꿀게요. 네. 자, 7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렇게 7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빨간, 파랑, 노랑 색깔 3개로 일부 또는 전부를 칠해서 6개의 사다리꼴을 각각 여기에 있는 걸 색칠을 할 때, 한 개의 사다리꼴은 한 가지만 칠하고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고 맨 위와 맨 아래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개수만 7개로 늘렸어요. 네. 자, 방금 6개 같은 경우에는요, 색깔 2개 받고 수용도 그려서 분류하면 돼요. 7개가 돼버리게 되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생각해서 지지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똑같아요. 자, 이게 보면 여기랑 여기를 갖다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2개 중에서 골라서 색칠을 하겠습니다. 3P 2죠. 그럼 색깔이 이제 몇 개가 남았죠? 요게 3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용도를 그려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5개를 옆으로 눕혀갖고 수용도를 그려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수용도 가지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때 여기를 어떤 색깔로 칠하냐로 분류를 해버리시면 어차피 요놈과 요놈이 대칭성에 의해서 곱하기 처리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자, 가운데를 허리를 딱 잡아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다시 나누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우선 칠할 수 있는 게 잘 보시면 색깔이 바뀌었어요. 보라색 대신에 초록색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생명이라서. 이거 맞나요? 아, 네, 맞네요. 자, 우선은 요 2가지는 같은 규칙인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곱하기 2 처리하고요. 요거를 칠했다고 칠게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용도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실 규칙이 좀 달라요. 근데, 규칙이 좀 다른 상황이지만 2개 칠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맞죠? 계산 생략할게요, 시간상. 그 다음에 얘가, 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거랑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여기서 세리는 경우랑 여기서 세리는 경우는 동일한 상황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개수가 좀 늘어나도 어떻게 허리를 잡냐에 따라서 계산이 좀 빠르다라는 거고요. 대망의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르친 문제. 자, 혹시 진도현 선생님이 나중에 유튜브 올렸을 때 보고 있으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고려해서 낸 거 맞아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무리함수가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이차함수 잘린 모양이 될 건데, 얘랑이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이게 2차함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생기는 무리함수 모양. 이렇게 무리함수 모양이고 이건 2차함수 모양. 자, 이렇게 교점이 3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놈을 조금 밀어주게 되면은 축에서 접하지 않더라도 이게 X축, Y축이라고 하면 모양을 좀 계속 그리면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리함수하고 무리함수의 역함수, 즉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y꼴 x 위에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하지만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저와 같이 y꼴 x 위에 교점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보이긴 하네요. 자, 근데 이 감소함수인 역함수인 경우에도 어떤 두 가지 특징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y꼴 x랑 교점이 존재하면 그건 반드시 역함수하고 교점이라는 성질 하나와, 두 번째는 반드시 이게 대칭 구조로 나오니까 너랑 너랑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반드시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a, b면 여기는 b, a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서문여고 2017년 문제를 갖다가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었죠. 자, 이게 문제를 한번 혹시 안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제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문제를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서문여고 2017년도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fx가 루트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녀석과 역함수의 교점이 3개가 되기 위한 a, b의 범위를 좀 잡아달라. 이게 문제 끝이에요. 네. 이렇게 생겨먹은 무리함수가 있는데 이 무리함수가 얘랑 역함수가 교점이 3개가 나오게끔 a하고 b의 범위를 잡아달라가 끝이에요. 그냥 문제에서. 객관식이고요. 자, 그럼 우선은 이제 제가 이거를 해드리면 지금 왜 아까 제가 19번의 문제가 되는지를 갖다가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얘가 지금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거니까 제가 무리함수만 좀 그림을 그릴게요.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y꼴 x랑 교점이 이렇게 반드시 하나 생길 거고 이 점과 이 점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 점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놓는 순간 여기 점이 정해지면 여기 점은 그냥 무조건 정해지는 상황이에요. 네. 자, 우선은 얘가 지금 이 직선과 교점이 그냥 2개가 돼버리면 얘는 무조건 하나가 나오니까 이 직선과 얘가 2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점이 3개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이해되셨나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얘가 x 더하기 y는 는 k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k를 어떻게 잡느냐면 여기 점의 좌표를 제가 p, q라고 하면 여기는 q, p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p하고 q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q제곱은 ap 더하기 b라는 식이 나올 거고 p제곱은 aq 더하기 b라는 식이 나오니까 두 식을 뺀 다음에 p 빼기 q로 나눠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당연히 a는 음이겠고요. q제곱 빼기 p제곱에서 p 빼기 q를 갖다가 뺀 값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의 값은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p, q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요 k 값도 p 더하기 q가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직선과 무리함수가 교점이 2개만 나오면 끝나는 상황인지 그 조건만 만족해주면 교점이 3개가 나온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얘가 교점이 3개가 나오기 위한 이제 조건을 갖다가 구할게요. 당연히 얘가 이렇게 접하는 이 상황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절편으로 보게 되면은 절편이 얼마지? y가 0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a고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현재 a가 음이니까 범위 하나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마이너스 a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너가 더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주는 범위 하나와 맞죠? 참고로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a를 곱해주시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 요거 하나와 두 번째는요. 자, 얘가 이제 접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직접 계산 때려 집어넣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양변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라고 두고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버리면 ax 더하기 b는 마이너스가 2개가 붙었으니까 그냥 플러스 제곱을 해주시면 x제곱에 EA 스포츠 제네게임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인 거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위한 조건은 4분의 a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면 되죠? b제곱이 같다라고 넣어볼게요. 쓱쓱 하면 4분의 b인가요? b인게요. 네, b는 4분의 3 a제곱이 될 때가 같아지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같으면 안 되죠. 등호가 안 들어가고 어느 쪽이죠? 어느
어느 쪽이에요? 누가 더 크죠? 네, B가 더 큰가요? 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에 관한 범위로 세팅을 하면 4분의 3 A제곱보다 크고 이상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답이 2번이겠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19번 문제를 이제 진원 요구를 보시면 기울기가 양이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기울기가 음일 때는 이걸 집어넣어보고 이게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를 해서 냈는지 저 같으면 이 문제 그냥 시험 안에 못 푸니까 버리라고 할래요. 그냥 네. 그냥 이거 차라리 하나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앵간한 거는 제가 시험 문제 나온 거는 길을 쓰고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데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냈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네. 자, 되셨나요? 왜 안 되죠?